자,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7개월의 싸움 끝에 복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사로 돌아온 첫날 근무 장소는 화장실 앞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직을 했는데 화장실 앞에 사무실 책상을 갖다 놓고 일하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2015년 9월 달에 98명에게 사직서 제출 요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87명의 사직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10명이 사표고 수리가 되고 10명 중 3명이 이제 구제 신청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복직 직원은 화장실 근무 발령을 했다. 그런데 저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사악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질이 좀 좋지 않은 것이 복직한 사람들한테 보니까 근무수칙에 사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근무수칙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사가 경영상 필요하면 아무 때나 정보 발령해야 되고 할 수 있고 그때 모두 다 응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지정된 대기 근무 장소 이탈할 경우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어떻게 근로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의 근무 수칙이거든요. 네. 거기에 일부는 서명을 하고 일부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서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야 근무 수칙에 보면 당신 아무데나 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걸 올가맨 거죠. 근무 수칙에 사인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조치를 취한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강압에 응한 사람과 응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금 더 불이익을 준 겁니다. 자, 휴스틸이라는 이 회사의 법무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자 책상 로비 정문 앞에 배치했다. 왜 화장실 앞에 옮겨놨는지는 모르겠다. 진짜 몰랐을까요? 자, 콘센트 이용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축축된다. 본인이 선택한 거다. 이거 사실일까요? 진짜 몰라. 저것조차도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저런 식의 해명을 법무팀에서 했었는데 네.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는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한 게 맞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잠깐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비밀유지 서약서 같은 데 서약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이제 법정 싸움을 거쳐서 돌아왔는데 서약을 하라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너를 내보낼 수도 있다는 것에서 또 서약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네. 되는 거냐면 이제는 거기에 서약을 하고 난 뒤에는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네. 판결받아서 돌아오자마자 그걸 누가 사인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반항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장실 앞에 근무를 하게 만든 거죠. 네. 자, 이 피해 직원, 복직을 했지만 책상이 화장실 앞에 놓여 있었던 이 피해 직원,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재현한 음성 들어보시죠. 근무 위치는 14층 화장실 옆이라고 그곳에서 벽을 보고 근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냄새가 풍기는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인사를 단행한 회사가 제가 평생을 다녔던 회사였던가 하는 생각에 치를 떨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열하고 잔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하도록 했다. 자, 더 비열한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고 작전, 그러니까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더 가혹하게 했길래 그러는지. 자, 저희가 그 피해 직원의 또 다른 증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저희가 복직한 것을 정말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치심과 치욕감을 줘서 스스로 해직시켜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져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1.5평 정도의 작은 방으로 벽면 근무를 하라고 거기로 데려다 놨습니다. 전화기와 PC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요. 자, 휴스틸에서 만든 복직자 관리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뭐 압박해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네. 이런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부당해고는 아니고 네. 제 발로 알아서 걸어서 나가게끔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쪽 회사 법무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이거를 근데 회사에서 법무팀에서 부인하고 있죠. 저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임의적으로 만든 거고 공식적인 문건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지만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8시간, 10시간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정말 이거 순수하게 관련된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찾아내가지고 뭐 혼자 돌아다닌다거나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봤다거나 아니면 이 근무 시간에 밖에 나갔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게 되면 누구든지 아마 불량한 근무 태도로 찍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다 찾아내라는 어떤 내용을 만들어낸 거죠.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던 회사를 떠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회사의 부당하고 잔인한 해고 방법으로 쫓겨나듯이 떠나야 했던 직장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들을 보고 참 공분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터넷에는요,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황당한 이유로 해고당했던 그런 사례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뭐가 배려하는 걸까요? 정시퇴근 이후로 해고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동료들은 일하고 있는데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 혼자 정시 아하. 퇴근했다. 그래서 너는 해고다. 뭐 이 얘기 같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저성과자 해고의 문제는 지금 뭐 노동개혁법과 좀 연관이 돼 있는 문제라서 뭐 네. 어떻게 딱 맞다 그래도 설명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업무 배제하고 시간마다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것이고요. K증권 같은 경우는 업무 필요 물품 미제공, 실적 미비 해고, 저것도 저성과자 해고와 좀 비슷한 거죠. 네. 모 중소기업 같은 경우 왕따와 회사 행사 미고지 자진 퇴사. 그러니까 회사 행사 있는데 일부러 알리질 않는다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에 있는 그 왕따를 좀 유발했다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실 앞에 이제 자리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죠. 도저히 못 견디게 해가지고 스스로 나가게 하는 네. 그런 식의 어떤 해고를 했다는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좀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이런 식의 부당한 해고, 화장실 앞 책상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법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하게 되면 그건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왕따를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면서 회사에서 네. 사원들을 왕따시켜서 내쫓아내라는 걸 예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뭐 소송 걸고 손해배상 걸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을 흐르게 되고 그만 심정적으로 괴롭고 그 사이도 회사에서 계속해서 왕따를 당하고 그거 자발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거는 아하. 일종의 징벌적 배상 같은 걸 해서 회사에 그 직원에게 끼친 손해 이상으로 물어주도록 하지 않는 한 저걸 막을 수가 없어요. 빨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좀 개정하고 입법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당연히 법도 만들어야 될 테고 사실 저런 건 다시 소송을 걸더라도 어떻게 보면 구제받을 길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드라마 미생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회사는 전쟁터다. 네. 밖은 지옥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조정되면 회사가 지옥인 거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걸 계속 버텨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